자, 지금 그 언론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 예. 이렇게 부릅시다. 중재를 빼버릴까요, 그냥. 요거 이제 민주당이 통과시키냐 마냐 하고 있을 때 이준석이 MBC 100분 토론을 송영길 대표랑 하기로 했는데 40분 전에 나 못 나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예. 근데 MBC 쪽에서 보면 엄청 빡치죠. 우리 같은 방송도요. 방송 40분 전에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하루 종일 돌아가는 방송 아닙니까? 예. 근데 100분 토론 하기 위해서 몇 분 잡아놓게? 120분? 2시간? 선CM, 후CM까지 포함하면 거의 3시간. 120분 정도 잡을 거예요. 시간을 잡아놓게.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송 펑크를 내버려. 나 못 나간다고. 그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2시간짜리가 있나 모르겠네요. 동물의 왕국은 심지어 KBS야. 그래서 욕을 더 먹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럼 어떻게 대처하냐. 동물의 왕국 틀려고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이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젊은 꼰대가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국민한테 설득을 하면 되잖아요.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걸. 막상 송영길 대표랑 둘이 토론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그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그 맥락 자체가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사실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법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태클 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토론 붙었을 때 아무리 자기가 토론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팩트 중심으로 법안 그 조목을 그 하나하나 이제 짚어내기 시작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래 나가기 싫었던 건데 이상한 애초에 이유를 약속을 하지 들어서 말지 약속을 하고 어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진짜 박치죠 그게. 근데 이걸 모르는 이준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패널로 여러 방송에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는데 40분 전에 이렇게 취소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준석에게 준 자리가 이준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개 패널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 완전 오만방자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뭐 입법을 강행하든 아니든 이게 협상이 되든 안 하든 나와서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제 입으로 망하는 게 윤석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협상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 방송사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홍보의 도구가 아닙니다. 방송사만이 갖는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토론 불발을 일부러 만들므로써 이게 판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나쁜 의도를 자기 입으로 술술 뱉잖아요. 그럼 그 방송사가 이용당한 거잖아요. 오, 만약에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푸나님 이거 지금 엎었어요. 난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갑질하는 걸 진짜로 못 참거든요. 예를 들면 40분 전에 방송 못 하겠다고 하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연휴가 납득이 되면은 납득이 사실, 되면 그럴 수 있지. 괜찮 이해가 씁쓸한 가는데 코로나 저기 양성 나왔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하지라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준석은 MBC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갈 의도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여기 MBC 구성원이나 예. 예, 이게 앞으로도 이준석이 MBC 어떤 프로그램을 나가든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끝나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대표 이후에 자기 삶을 어떻게 꾸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길거든요. 당대표는 금방 끝나지만. 소위 말해서 이게 뭐 이제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이랑 다른 정치 해봐라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근데 얘 봐봐. 유니스 실드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러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요. 그 전에 국회의원 5선씩 한 6, 70대 분들이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송영길 대표랑 붙어야지. 예. 근데 이렇게 된 연유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그 여론조사들이 당대표 업무 수행 평가라는 여론조사를 해요. 예. 놀랍게도 이준석이 송영길보다 많이 나와요. 더 잘한다는 게 더 많이 나온다고. 그게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막상 이 언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토론을 하면 자기가 꺼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삼아가지고 일부러 이 판을 깨버리면서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라는 이야기. 근데 그거를 또 밖으로 요구 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더 큰 그러니까. 문제죠.
동물의 왕국 틀라고 그래. 그러면 MBC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프라임 타임 때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이게 시청률이 매우 높지는 않겠지만 그 토론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일주일 기다리는 거고 그렇죠. 또 이미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 송영길과 이준석의 그 소위 이제 당대표끼리 맞짱 토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40분 전에 이거를 없애버리면서 동물의 왕국이나 틀라 그래. 이렇게 하면 MBC 입장에서는요, 이거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청률이 낮은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토론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들이 그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들 그 날밤 새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진짜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모욕을 준 거죠. 공개적으로. 이거는 KBS도 분노해야 될 것이 동물의 왕국이 굉장히 또 매니아가 그러니까 있는 동물의 왕국을 방송입니다. 우습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네. 아니 이준석은 본인의 위치가 공영방송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만 사실은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방송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네. 무슨 국민을 섬깁니까? 공영방송이 공중파인데 여기에 시청자들 국민들까지 우롱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시청률 낮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토론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잘 나가는 드라마나 이거보다 시청률이 더 높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걸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수백만 명 이상이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요걸 이렇게 헌시짝처럼 버리면서 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마디 못하는 것은 이준석한테는 엄청 앞으로 리스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최임 의원 또 나오니까 오세훈이 또 약간 먹잇감을 주시네요. 그러게요. 파이시티 관련해서 서울시청이 7시간 동안 압색을 받았다. 그 박영선 후보랑 토론할 때 파이시티 이야기하니까 글쎄요 그 파이시티는 내 재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해서 결국은 고발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커닝 페이퍼를 작성해 놓고 사무실에 두고 온 바람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오세훈 시장이 그 관련하여 연구 용역을 두어요. 그리고 그 연구 용역 자료도 받아보고 아 요게 대선 전에 이렇게 하면 특혜 의혹에 이제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살짝 보류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연구 용역까지 6개월 이상 두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자기가 인허가를 내줬는지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이 아닌 것 부분은 같습니다. 파이시티는 오세훈의 흑역사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내 최측근인 사람이 관련돼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 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막 그래갖고 그 강철원이를 서울시장 선거할 때 자기 정무특보로 다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마치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이 당원들 당비 대납시켜서 가입시켜서 자기 측근이 감옥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구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질문이 나올 거를 미리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요거를 기억을 못 한다는 듯이 빠져나갈 거니까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사건인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이재명 지사가 뭐 형님 그 병원 강제 입원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똑같네. 사건이란 말이야. 토론 중에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허위사실로.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지금 그 오세훈은 이게 경찰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 말이 제일 싫더라고. 그게 윤희숙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침 민주당 국회의원들 비난하고 오세훈은 정치적 수사다 그래. 이게 참 비열한 아니 거죠. 고발한 사람이 있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당연히. 하고 그 절차를 따라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정치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고발을 했던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을 할 수는 있죠. 그거는 어차피 정치인의 숙명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발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거는 절차를 따르는 거지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뭐 오세훈 씨 뭐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든지 훨씬 더 좀 화려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기본적인 절차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쪽에서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절차적 정당성. 예. 절차적 정당성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한 것도 맞는 것 같고, 과장 포장 수사라고 했는데, 이 자기 재직 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뻔뻔한 표정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잊을 수가 있다고요. 없다. 네. 근데 이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징역 10월 실형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아닐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전 국민 앞에서 했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세훈이 시장이 된 시절에 이 강철원이는 정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근데 그 양재동의 그 복합 물류단지 소위 파이시티 인허가 그러면서 서울시 관계자 그 담당 부서한테 예.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받은 대가는 그 기업들한테 예. 돈을 받은 뇌물 받은 사건이거든. 예. 여기 이제 파이시티 사건인데 지금 현재 그 강철원이는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뭐 하는가? 서울시에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오세훈 그 후보 시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을 형을 받은 사람을 선거 캠프에 그 책임자로 두는 것이 적합한가 했을 때 선거를 돕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시장이 되어서 당선돼서 시장이 되어서 이 사람을 공직에 채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분명히 또 그 박영선 후보와의 예. 질문 대답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예. 정치판에서는 어떤 느낌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뭔가 비리를 저질렀어. 근데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나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 내 그럼요. 측근인데. 네. 그럼 저 사람은 나의 배신자인 거예요. 음. 다시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비리가 내 문제일 경우는 다르죠. 이게 이제 오세훈이나 이낙연 후보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와. 근데 그 사람이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는 그 사람이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는 거고. 예.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을 때 다시 쓰면 그 사람의 비리는 내 비리인 거예요. 그렇죠. 음. 예.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안 보면 저 새끼는 나를 욕되게 한 놈이니까 평생 안 보는 거죠. 이 구조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구조인 거죠. 공범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세훈이 지금 뭐 정치수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거 이제 내곡동까지 들어가면 사실 그때 선거로 보면 오세훈 당선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오세훈은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 자에 가깝습니다. 내곡동 윤희숙이랑 똑같은 건 아니야? 달리 보면 오세훈이 더 심하죠. 그건. 전 믿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윤희숙을 세종시에 있는 그 땅에 나타난 윤희숙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얼핏 유튜브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난 믿지는 않아요. 윤희숙이 잔뜩 독이 올라가지고요. 국회의원실 지금 방을 뺐다 그러니까. 예, 출근도 안 하니까 집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겠죠. 우리 방송도 보면서 자, 윤희숙 보고 있으면 1번. 고소할 거리가 있나 없나 계속 모니터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니 정확하게 잘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직서라고 해서 낸 거 보니까 자기 도장만 찍혀 있어요. 그거는 받는 사람이 컨펌을 해야 정확하게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무단결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냐면 어차피 이제 오세훈의 대선 카드 날라갔습니다. 8월 31일부로 예. 국민의힘의 후보를 못 나가요. 경선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오세훈이 갈 길이 뭐예요? 다음 서울시장 선거를 내년 6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길게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선거 서울은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그 특별보좌관 하고 있다는 그 강철원 씨, 네. 강철원 씨가 그 감옥 갔을 때 받은 그 뇌물이 3천만 원도 있고 몇천만 원도 있고 이렇게 단위가 다 1,000만 원대더라고요. 들킨 것만. 예. 들킨 그러니까 것만. 그게 이제 강철원 씨가 도착지가 강철원 씨인지 다른 도착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배달 사고를 낸 건지 이런 것들도 진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그 강철원을 자기 측근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유는 뭐겠냐고. 나를 욕먹게 했는데 종착역이나 당사자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네. 라고 추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야산을 그냥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나는 추정해볼 뿐인데 뭐 다 믿진 않아요. 정변이 보면 어떻게 보면 존나 비겁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꾸짖을까지 이유는 없잖아. 참네. 아무튼 오세훈 진짜 그 서울시의 오세훈을 내가 이기고 사는 게 난 너무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오죽하면 내가 자조적으로 고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너무 늦게 압색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너무 늦었죠. 그 정책 수사라 그러고. 에이씨. 좀 나머지 그 건 어떻게 됐어요? 인강? 인강이요? 인강은 지금 어쨌든 서울시가 36억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는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학력 격차 그를 없애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만 좋은 사업이 될 거다라는 추측을 했는데 서울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그 서울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그 서울시가 서울런으로 이제 협상을 한 사교육 시장들 배너 광고가 배너 광고처럼 되어 있어요. 또 당사자시네 이거. 그것도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공교육이 정말 정상화되고 공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교육 시장만 활성화하고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더 이끄는 선도하는 그런 맞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네. 우리는 따로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서울형을 이제, 내세우면서 하는 사교육 거죠. 업체들을 돈 벌게 만들어주는 그 구조면 또 한번 파봐야겠죠. 네. 이게 서울론이 아니고 빤스론이 아닐까. 계속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뭐 실행은 안 하고 준비 중인 사업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되는 인물. 사실은 오세훈은 올해 4월 달에 생태탕과 함께 사라졌어야 되는데 그런 자를 서울시장으로 뽑아 놓으니까 어떤 뻔한 결과물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